네, 넷플릭스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으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이정재 씨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네, 비영어권 최초로 에미상을 거머쥔 오징어 게임의 수상 의미, 또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징어 게임 이정재 씨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또 귀국까지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뭐 지겹지 않잖아요, 이 내용은. 예. 기분 좋은 뉴스니까요. 예. 에미상 최초로 아시아권에서 받았다.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아시아권에서 이제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출신 중에 한국 계다, 일본 계다 뭐 이렇게 2, 3세가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아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계 배우라 하더라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산드라 오 같은 경우는 한국계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3번이나 후보에 올랐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계 배우라 하더라도 이제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이 바로 에미상의 주연상, 조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고요. 특히나 이 배우상 중에는 남자들이 좀 불리합니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먼저 상을 받고 나중에 이제 남자분들이 받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정재 씨의 연기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미국의 배우조합상에서 이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우조합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주는 사람들이 배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인정했다. 그래서 에미상에서 상 받기 전에 이미 주연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지금 영화 기생충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또 올해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상을 탔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 앞서 말씀하신 남우주연상도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이 지금 6관왕에 올랐거든요. 에미상에서. 이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에미상에 진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황금 프라임 시간대에 방송이 돼야만이 후보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 출품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해외 작품들 출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건데 에미상은 미국에서 방송으로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리틀 드러머 걸이라고 하는 6부작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미상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라 하더라도 에미상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어떤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6관왕을 받았는데 이제 사전에 9월 4일에 스태프들, 그러니까 기술진에게 주는 상을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디자인상, 시각효과상, 그리고 게스트상,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턴트맨들, 그러니까 무술신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상을 이제 4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상에서 작품상과 그리고 이제 배우상을 받았기 때문에 완승이다. 그래서 기술 스태프뿐만이 아니고 본상도 받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작 역량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상식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정호연 배우의 그 드레스하고 이제 머리 위에 그 장신구도 화제가 됐고 또 깐부 오영수 배우의 그 꺾기춤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좀 이 두 배우 또 이제 박혜수 배우까지 포함해서 조연상을 받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사실 조연이 주연 이상 가는 것이 지금 한국 콘텐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여정 씨도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받았지만 주연 이상의 화제와 가치평가를 받았거든요. 또 골든글러브에서도 오영수 씨가 조연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록과 그 연기 세계를 좀 보여줬습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에 조연상에 두 사람이 올라갔거든요. 오영수 배우하고 박혜수 배우가 올라갔는데 상을 못 받았고 또 정호연 씨도 조연상에 후보에 올랐는데 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점을 보면은 에미상이 공정한 것 같은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 그래요? 조연상을 안 주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오징어 게임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화제몰이하는 가운데 정호연 씨가 우리의 전통적인 댕기머리 선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선을 보였는데 이번에 선을 보였고요. 또 옷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자개 기법을 활용을 해서 드레스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또 알리었고 또 이번에 오영수 씨가 이 이후에
파티에서 보여준 그 춤솜씨 굉장했습니다. 아, 파워가 엄청나요. 저거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루브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그래서 70대 노장에도 불구하고 저런 네. 춤 사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배우다. 왜냐하면 오영수 배우는 지금 연극에서만 200여 작품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역에 맞게 연기 이 캐릭터를 뿜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댄스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그 배역에 맞게 굉장히 사전에 훈련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게 묻어나왔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본인은 나는 뭐 그렇게 춤을 춘 게 아니고 몸만 살짝 움직였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묻어나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역시 대배우답다, 관록이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에미상의 그런 그 같은 팀의 수상을 또 춤으로 표현해 준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축하해 주는 거고 사실 오영수 배우는 약간 좀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상을 못 받아도 네네. 네.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춤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황동혁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이제 시즌 2로 다시 이 자리에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뭐 앞서 시즌 1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달고나 이런 전통적인 어떤 게임 네. 이런 놀이들이 소재가 이슈가 됐는데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전통 놀이가 이미 다 선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거를 발표할 수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수상 소감에서는 이게 마지막 수상은 아닐 것이다. 시즌 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네.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정재 배우는 지금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을 다 했다라고 밝혔고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촬영을 해서 2024년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즌 2를 제작할 줄 모르고 다 죽이게 맞아요. 맞아요. 라는 건데 특히 그렇죠. 정호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활약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설에 따르면은 이제 정호연 씨가 이제 쌍둥이 자매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정호연 배우가 지금 드라마도 찍어야 되고 영화도 찍어야 되고 할리우드에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시즌 2에서 다시 출연하게 되면 이게 기운을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알려진 바로는 프론트맨으로 나왔던 이병헌 씨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정재 씨가 맡은 성기훈 캐릭터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어설프게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한이 맺혔잖아요. 복수의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을 맺었었는데 예. 아마 일부러 들어가서 복수를 해서 전복시키려고 하는 주인공 성기훈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프론트맨 이병헌 씨의 대결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에서 전통놀이 기법이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말뚝놀이 같은 말뚝박기 말뚝박기.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괜찮네요, 그것도. 네. 네. 같이 연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잔인한다 그러면 실제 말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그건 좀 제 개인적인 상상이기 그쵸, 때문에 좀 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인의 뭐 절반 가까이가 오징어 게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6명이 10명 중에 6명이 봤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정말 다른데 보통 그 언어의 장벽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1cm의 그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게 뭐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이는 그런 이 드라마를 선택한 미국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미국인들은 예.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고 예. 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하나의 진리 아닌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재미있고 보고 싶은 거는 자막을 통해서라도 보는 그런 시청 행태가 지금 온라인 OTT 문화에서 이제 확립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제3세계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 어떤 중간 장애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10대, 20대가 그런 콘텐츠를 직접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방송 프로그램이 미국 진출하려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뭐 한 3, 4년 지나다 보면 트렌드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즉시 우리 드라마들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방영이 먼저 되고 미국에 진출했는데 바로 또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기록을 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세계인들과 호흡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팬들이 재미있는 거라면은 자막에 상관없이 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성과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뭐 이런 의미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동시에 넷플릭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플랫폼 시장과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가 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예. 에미상 같은 경우에도 놀라운 거는 원래 이제 프라임 시간대,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에 이제 방송됐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상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예.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본상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녁 시간대 방송된 것만 가지고 이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방송한 것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제작했던 콘텐츠를 선을 보일 수 있는 장을 펼쳐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OTT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딱 적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딱 맞아떨어진 거거든요.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작을 갖고 있지 않거나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스스로 기획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원래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은 디즈니에서 만화 영화를 빌려다가 예. 틀어서 이제 이용자들한테 요금을 받고 해주는 거였는데 너무 이제 넷플릭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난 대여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급해진 거죠. 예. 자기들 스스로 콘텐츠를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데 넷플릭스만이 아니고 다른 뭐 HBO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자기들 스스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또 적게 비용을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우리나라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들여서 1조 원을 벌어다 줬거든요.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런닝 개런티라고 그래가지고 예. 사전엔 제작비를 많이 줘요. 300억을 딱 먼저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흥행을 했을 때 사후 정산을 했을 때 수익 배분을 이익이 많이 난 만큼 우리한테 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안 줘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시즌 2, 3에서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다시금 잘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예. 시즌 2, 3에서는 그런 개혁 관계도 좀 모범적인 사례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번 만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 그게 당연한 법칙 아닌가요? 예. 그리고 영화계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그게 정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도 정립된 것을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가 안 한다는 거는 시대적 흐름에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대중가요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K컬처, K 이 콘텐츠가 전 세계 이목을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새 한류의 미래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뭐 홍콩 사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홍콩이 예전에 많이 붐이 일었다가 결국엔 좀 쓰러지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는 20세기 아날로그 시대의 방식이고요. 지금은 이제 21세기 모바일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 차원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홍콩은 옛날에 뭐 주윤발 장국영 이때 말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한참 활약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서극 감독을 비롯해서 많은 제작 인력이 할리우드에 흡수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제 갖춰야 되겠고요. 예. K-팝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그 전 세계적인 젊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의 기획력에 따라 가지고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해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미 뭐 박찬욱 감독이 언급을 했지만은 동아시아 어떤 인력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 뭐 한산도 그렇고 외계인 같은 경우에도 이 컴퓨터 그래픽과 시각 효과에서는 우리나라 인력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시아 전체에 내노라 하는 인력들이 다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나름 방식으로 기획과 매니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세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홍콩의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OTT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브랜드 가치나 제작 역량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잘하고 한류 지금 열풍 세계를 많이 끌고 있으니까 잘하는데 굳이 뭐 추가로
어떤 게 부족합니까?라는 질문은 좀 뭐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한마디 또 추가한다면 네. 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새로운 신예 감독이나 제작 인력들이 발굴되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선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영화만 해도 뭐 200여 편이 창고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예 그런 기술 스태프들 포함해서 이제 감독들을 좀 적극 발굴하고 선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그리고 뭐 이정재 배우들 같은 경우는 세계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새로운 신예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20년, 30년 그렇죠.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작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호연 씨 같은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글로벌 무대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파친코 같은 경우에도 젊은 배우들이 많이 거기서 활약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즌 2, 3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샛별들을 많이 선을 보이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K-팝이 지금 3세대, 4세대로 계승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계, 드라마계도 이제 3세대, 4세대로 계승하는 문제 그런 것들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